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늦은 밤 3명의 특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조은석 특검은 수사에 진력해온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의 직을 수행하겠다. 수사팀 구성과 업무 공간이 준비되면 기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민중기 특검은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아직 임명장도 받기 전이지만 빨리 사무실 등을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사무실 위치는 막연하게나마 여러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서울의 어느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으며, 이명현 특검은 23년 전에 병역비리 수사할 때 이걸 덮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다. 어떤 외압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 한다면 지금 대통령실과 안보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여기가 다 통화 내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 그동안 공수처나 이런 데서 수사가 돼 있고 청문회를 거쳐서 한 것도 있고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다 수사가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 조사하면 규명이 될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특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특검이 임명이 되자 국힘당은 역시나 떼거지로 정치 보복 운운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기현은 시작부터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 수사, 말로는 공정과 정의를 앞세우면서 온갖 구실과 꼬투리로 야당을 말살시키려는 정치 보복을 하면서 법치는 온데간데 없고 인치만 난무하는 이재명 정권에서 공정은 이미 사라져버렸다라고 거품을 물고 있었고, 나경원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는커녕 괴멸시킬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은 제1야당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와 법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환골탈태 각오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으며, 송원석은 정치보복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짜는 것이 국힘당이 법치를 운운하고 공정을 운운하고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조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직무수행을 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70%가 잘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고 24%가 잘 못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보수 지층마저도 지난 일주일을 지켜보더니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기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잘못되기를 바란 듯이 보도하고 있었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스피 상승 이거 막아야 함, 여론 너무 좋아지는 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이 작성자는 경제 망할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었는데 경제 상승 분위기 되면서 여론이 반전하고 있다. 주변 보수 애들도 이거 경제 뭐냐라고 흔들리는 중이다. 코스피 내려야 한다 무조건 이라며 경제가 망해야만이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준들이 정말 한심합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수구 언론이나 국힘당이 흔들어대는 건 딱 두 가지죠. 종북몰이, 중국 공산당 몰이, 그리고 니 편 내 편 가르기, 그리고 경제 파탄몰이입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그런 부분까지 다 간파해서 이제는 부동산으로 정권을 흔들려 해도 CR도 안 먹힐 텐데 말이죠.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부동산 굳이 손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따라 잡힌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몇 단계 앞서가는 분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인데, 오늘도 경제단체장들을 만나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새 정부는 민생 경제에 집중할 것이며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다만 공정한 시장 질서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이재용 삼성 회장은 삼성은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 철학에 부응해서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을 하겠다.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산업과 정통 산업에 대한 투자로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도 꾸준히 실천하겠다. 대통령 자서전을 읽으며 청년에게 꿈을 주겠다는 진심을 느꼈다. 삼성의 사회 공헌은 청소년, 청년의 사회 적응과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해서 현장에 웃음을 자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인들도 알 겁니다. 허세만 가득하고 무능하고 권력맛과 술에 취해 있는 윤석열만 보다가 유능하고 능력 있고 진정성 있는 이재명을 보며 느끼는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열흘도 안 됐는데 이렇게 불철주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대통령을 예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든든하죠.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한 움직임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단계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다시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는 과거 사건을 담당한 검사 등 검찰과 관련한 모든 분들을 이번 청문회에 불러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가 이번 청문회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쯤에 추가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글을 올리겠다라고 덧붙였는데 김민석 의원의 재산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에게 무슨 부정부패가 있었겠습니까?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할 것이라 봅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송치 3년 만에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타이밍도 참 기가 막히죠. 그동안 놔두다가 김건희 특검을 한다니까 이제서야 소환하는 이유. 3시간 정도의 녹음 속에 화장실 갔다 온 3분이 문제라는데 그런데 김건희 소환은 언제 하는 걸까요? 이제는 검찰의 검자만 들어도 신뢰가 안 갑니다. 특검을 통해 구속되는 윤석열 부부의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는데 김병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유대 창설 50주년 행사 축하하러 간 대한민국 국회의원, 민중의 원용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 제국주의의 인재 육성 사례로 추켜세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가장한 친일파 내란잔당 세력이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이런 시사회가 다시는 국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 국민통합의 시작은 친일파 내란잔당 척결로부터. 이재명 정부 개혁의 최강 비밀병기 김병기 올림이라고 올렸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산이 요새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덕이죠.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진행을 보니까 모두 발언하고 비공개로 돼 있던데 통상 문제나 예민한 문제는 좀 뒤로 미뤄서 그때 비공개로 하고 그 전에 혹시 하실 국내 산업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같이 우리 국민들도 보는 안에서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좀 안정돼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우리 경제단체장님들 또 주요 그룹의 책임자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국민들이 좀 마음이 더 편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말씀들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좀 오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편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 치안 문제나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또 각 기업들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 주체들 간에, 예를 들면 우리는 기업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그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 문제, 또 노동 문제나 또 중소기업 문제나 뭐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이제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뭐 일종의 특혜 또는 일종의 착취 뭐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좀 불신들이 좀 있어요.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저는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 경제를 좀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되게 지금 국제 경쟁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좀 최소화하고, 또 외교, 안보 활동을 통해서 좀 기업들의 그 경제 영토라고 하죠. 예, 활동 영역을 좀 확대해 드리는 것도 저희 주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의견도 좀 주시고, 뭐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방향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또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 뭐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가 될 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는 역시 저희도 매우 주력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생각이고요. 또 필요한 규제들이라면 또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강화해야 될 텐데, 그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들도 좀 많이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가능하면 산업 경제 영역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 의견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좀 존중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견들도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여러 경제단체 그리고 그 주요 기업인들 계시니까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또 좋은 필요하면 쓴소리도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